2022년 7월에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불리는 쌍용차의 야심작 토레스의 출시가 예정됐습니다. 쌍용차는 2019년부터 무쏘 부활 프로젝트로 알려진 J100을 준비해왔는데요. 무쏘는 쌍용의 전성기를 이끌며 90년대를 풍미했던 정통 SUV입니다. 다만 쌍용차의 주요 수출 지역인 유럽에서 렉스턴의 현지 이름이 무쏘인 까닭에 무쏘 대신 토레스라는 이름이 채택됐습니다. 무쏘만큼이나 토레스도 무척 쌍용차다운 이름인 것 같습니다. 정통 SUV 제조자로서 쌍용차의 저력이 무엇인지 보여주길 응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전 예약의 성과가 얼마나 흥행하는지를 보면 쌍용차의 SUV 경쟁력이란 것이 정말 있는 것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쌍용 자동차는 특히 정통 SUV라고 많이들 표현하는 하드코어 SUV 분야에 강점이 있는데요. 이런 차량의 구동 방식은 연비보다는 힘을 강조하고 있으며 상시 4륜구동, 파트타임 4륜구동 등의 여러 선택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심 주행에 맞춰 연비와 승차감을 중시한 소프트코어 SUV와는 차이점이 있죠. 자동차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쏘, 코란도, 렉스턴과 같이 품격 있는 마초 스타일입니다. 또한 SUV는 아니지만 픽업 트럭인 칸은 화물칸에 도끼 거치대를 만들어도 화제가 됐는데요. 이런 식의 장면이 어떻게 보면 유치해 보이지만 정통 SUV라고 한다면 감성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SUV 차주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SUV 차주들이 쌍용차의 팬이 되는 데는 가성비도 한몫을 했습니다. 정통 SUV를 만드는 해외 제조사들을 보더라도 지프, 벤츠, 레인지로버 등 그야말로 억소리 나는 브랜드들 뿐이라 쌍용차의 존재가 고마워지기도 합니다. 이런 쌍용차의 장점은 해외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특히 렉스턴 스포츠는 유럽 시장에서 그 저력을 뽐내며 베스트 픽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가성비 좋고 힘 좋은 SUV를 원하는 곳이 또 어딜까요? 바로 군대입니다. 국방부는 2012년부터 쌍용차 코란도와 렉스턴을 군용차로 채택한 뒤 10년째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고객들에게는 쌍용차만큼 SUV를 이해하고 가격까지 맞춰주는 회사는 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쌍용차를 응원하는 차주들 사이에서는 쌍용차는 좋은 주인만 만나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쌍용차는 가성비 좋은 SUV 전문 회사라는 포지션으로 60년을 버텨왔지만 다음 60년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연기관 시대의 이점을 전기차 시대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는 또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른바 전기차의 성능 향상을 위한 3대 핵심 요소라고 하는 배터리, 파워트레인, 플랫폼입니다. 배터리와 워낙 내재화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해도 파워트레인과 플랫폼 기술력 부재는 심각한 약점일 수 있습니다. 쌍용차는 오랜 기간 이어진 경영난으로 전기차 개발에서 손을 놓게 되면서 전기차의 3요소 가운데 어느 것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요. 차 껍데기를 제외한 모든 것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플랫폼만큼은 내재화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내연기관 플랫폼을 고쳐서 쓴다고 하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쌍용차 안팎에서는 기존 SUV 감성을 전기차 시대에도 그대로 들고 가 SUV 차주들을 사로잡는다는 기대를 품고 있지만 현재 쌍용차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2022년 2월 내놓은 첫 전기차 코란도 이모션에 기존 내연기관 플랫폼을 적용했다가 경쟁사와 비교해 부족한 주행거리와 만듦새를 드러내면서 체면을 구기기도 했습니다. 자고로 전기차 시대는 현대차든 벤츠든 테슬라든 모두 같은 출발선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점에서 공평한 게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전기차 시장의 최강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지만 다르게 말하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에 그동안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없다는 뜻도 됩니다. 쌍용차는 특히나 늦어지는 인수로 전기차 경쟁력도 떨어지는 만큼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쌍용 자동차는 한때 대한민국 5대 자동차 브랜드였습니다만 서브프라임 사태로 외국계 자본들을 거치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랜 경영난으로 빚 규모가 최대 1조 원대로 투자 기피 대상이 아닐까 싶지만 여전히 인수하겠다고 나서는 기업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도대체 쌍용 자동차에게서 어떤 가능성을 보는 것일까요?